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제도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김혜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이 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충청남도에서는 해마다 인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2019년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를 했고, 네. 작년에는 북한 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저희가 특별히 그 문화예술인을 인권 실태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문화예술인이 코로나 시기에 특히 뭐 공연 예술이라든지 또는 이런 예술 교육 이런 게 전면 다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는 이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권 실태 조사라고 하면 실제로 이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 문화예술인들의 이 조사 참여도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많이들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를 이제는 제목으로 뽑았는데 네. 예,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문화인까지 포함을 하면 너무 인원이 많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예산이 지금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되 예술인들이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조사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충남예총하고 민예총 충남지에 여기 이제 가입하신 분들 전체 인원을 해보면 5,300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생각에는 한 1,000명 정도는 그 조사를 해보자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지금 963명이 최종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조금 저조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예전에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됐느냐 했을 때는 문화예술인들이 봤을 때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몇 차례 이제는 연락도 드리고 해서 네. 963명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또 이번 조사는 좀 최대한 반영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드는데 네. 일단 지금 이런 조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실제로 좀 들어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최근에 2차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고요? 네.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나요? 예. 그 예술인들이 코로나 전이죠. 그 전에 1년 총 수입이 평균 2,348만 원 정도 됐다고 네.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이제 가장 그 많은 수입원은 강사료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진행되고 나서 그 1년 총 수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257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47%가 이제 감소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얼마나 됐나, 비중을 얼마나 차지했나를 봤더니 코로나 이전에는 57%였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는 45%가 됐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수입이 확실히 크게 줄어들었던 게 가장 좀 그렇죠.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나왔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좀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또 다른 일을 좀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뭐 좀 부업을 좀 한다든가 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전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38.9%로 네. 조사가 됐고 네. 겸업하시는 분은 51.2%나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는 문화예술 그 직업이 있는데 네. 이제 고용 형태를 이제 살펴봤더니 그 프리랜서가 55.9%나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입이 부족하고 그 수입이 부족한 거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분들이 한 34.5%가 됐고요. 그리고 가족이 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34.1%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요. 뭐 굉장히 진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 부분이 지금 생활에서 많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병원 가기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건강 상태는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자,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분은 34.8%였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신 분은 23.4%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작업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술 분야를 여러 분야 조사를 했는데 특히 만화랑 미술이랑 그 영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작업 활동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을 이제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네. 있었고 또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한 16.8%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사해 보니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준다가 네. 이제는 38.3%였고 네. 그 다음 이제 진료비가 부담스럽다는 게 34.6%나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일단 수입이 크게 줄면서 뭐 건강을 지금 챙기기도 좀 버거운 그래서 병원 가기도 지금 망설여지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다음 보니까 또 인권 침해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이 좀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응답이 많으셔서 네. 노동 인권과 관련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이제 프리랜서가 많다 보니까 4대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는 18.8%밖에 안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가입자는 65.9%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국민연금이 이 정도면 나머지 분들은 노후 생활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10명 중 1명꼴로 그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또 당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 중에서 8.1%만이 보상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의 뭐 보상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는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우리가 이제는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서면 계약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에서는 사실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네. 있는 분들은 32.6%밖에 지금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불공정 행위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불공정하고 이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라는 게 41.4%나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거를 얼마나 당했는지 했더니 그 직접 경험은 13%, 간접 경험은 17.1%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는 문화예술 활동 그 지원 사업 공모에서 어떤 불공정한 일을 자기가 당했는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했더니
한 20%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네. 불공정한 사례의 또 대부분이 또 뭐였냐면은 심사위원이 너무 편향적이다. 이제는 어떤 특정 인맥에 의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차별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더니 충남에서 어떤 학력이라든지 성별 또는 출신 지역 또 연령 장애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34%나 이렇게 네. 나왔고요. 장애인의 경우는 한 16.7%가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성폭력 피해 사례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네. 성폭력 피해를 직접 당한 경험은 3.3%, 그 다음에 타인의 성폭력을 듣거나 목격한 간접 경험 비율은 16.4%나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네, 그런 네.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던가 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가운데 좀 바라는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예, 가장 뭐 큰 거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복지나 처우 개선을 이제는 원하셨는데, 네.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생활 안정 지원이었어요. 그게 가장 많았고, 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아까도 이제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했는데 네. 사회보험료 지원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이제 청년 예술인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분들은 창작 발표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 네. 아까 이제 장애인 예술인들도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예술 활동에 이제 필요한 어떤 활동 보조인들이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조 도구가 있는데 네네. 이거를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달라. 그다음에 네. 장애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인식 이런 걸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예술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네. 성폭력 가해자는 아예 배제하라는 네. 그런 응답이 많았고, 그다음에 성폭력 신고 상담 지원 기구를 좀 운영해야 한다. 네.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예술인들의 경우는 이게 좀 문화예술계가 좀 남성 중심적인 어떤 이런 문화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거는 조금 뭐랄까 이제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이제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당하게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화 분야에서 어떤 웹툰 작가가 이제 네. 작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가의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성의 성을 좀 상품화하는 어떤 뭐 모양을 어떻게 하라는 등, 또 그림을 좀 어떻게 그리라는 등 이런 식의 어떤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아주 부당한 그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또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복지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한 또 이런 발전을 위한 좀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다음번 이제 최종 보고회 때 그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인데요. 네네. 그 이전에 한번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정책, 네. 그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예술인들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급여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지원 제도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네네. 아까 이제는 청년 예술인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만의 어떤 작업실 이런 걸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뭐 공동 작업실의 형태라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공연을 지원한다든지 그 앨범을 좀 제작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 장애인 예술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활동 보조인,
뭐 보조 도구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좀 이 부분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서류 중심의 어떤 그런 심사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서류를 잘 쓴다고 해서 예술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이 예술인들의 어떤 공연 기획이라든지 창작 기획이라든지 뭐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좀 그게 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부담이 지금 일부 시군에서 그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자부담은 좀 폐지를 해달라. 안 그러면 예술인 단체 대표가 또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자부담 폐지 그리고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좀 정보 제공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네. 이렇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공무원들이 예술 활동이나 예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뭐 간청이나 이런 학교에서는 특히 뭐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전문 기술 자격증. 네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는 자격증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뭐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DB 이런 네. 거를 활용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게 인권 실태 조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뭐 지원 제도도 저희 제안을 하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예술인의 인권이 또 침해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나왔던 뭐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차별 문제 이런 경우에는 좀 뭔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얘기하시는 게 예술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는 설립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인권센터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구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가장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술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화 예술은 필요하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 이제는 어떤 이제 문학 작가가 그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면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작가로서의 창작하는 예술가로서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강사료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마치 그게 어떤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기량을 펼칠 수가 없는 지금 형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이 사회적인 인식, 이게 이제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네. 또 관련한 모든 분들이 좀 인식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문화예술을 또 우리가 이제 일부가 향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렇죠. 향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향유를 위해서는 이 예술인들의 권리가 많이 보장될 수 있게 모두가 같이 힘을 네. 모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또 문화 예술인들의 역할과 그 권리를 또 존중해 주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문화 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